오늘은 2025년 10월 18일 저녁 8시 48분. 오늘은 야곱의 12아들이 출생한 시기하고 사망한 시기, 계속되는 이제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 간에 전쟁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장례식을 방해하다가 에서가 147세에 막벨라 굴에서 피살이 되고 1차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에서의 그 추종자 또는 후손이 40명이 거기서 전쟁으로 사망을 해요. 또 포로로 다 잡혀가고, 총리 요셉이 56세에 전쟁포로로 그 나머지 에서의 추종자들을 다 잡아갔는데, 그 이후로 2차 전쟁, 3차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아주 원한에 사무친 그런 복수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자연 수명으로 해서 이제 사망하는데, 우선은 큰 아들 루벤이 1577년에 사망했다. 루벤은 야곱이 84세 때 1702년에 야곱이 84세 루벤이 출생했고, 1577년 125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에서 완전히 퇴출당한 후 7년이 지났을 때 루벤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요셉을 빼고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다음에 다들 이렇게 사망을 해요. 1701년 야곱이 85세 때에 시몬 둘째 아들이 출생했고, 1581년 120세로 사망했다. 힉소스 왕조가 퇴출이 되고 3년 후에 시몬이 사망했다. 1700년 야곱이 86세 때에 1700년 레이가 출생하고, 레이가 제일 오랫동안 살았는데 1563년 137세로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에서 퇴출되고 21년. 그래서 21년 후에, 그 다음에 거기서 또 9년 후가 되면은 30년 후가 돼서 1554년, 이때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가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다 사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보복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집트 18왕조를 쳐들어와요. 레이가 사망한 37년 후에 모세가 출생했다. 레이 사망 1563 후 37년 후에 모세가 출생했다. 그 다음에 1699년 야곱이 87세 때에 유다가 출생했고, 1570년 129세로 유다가 사망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에서 퇴출되고 14년 후에 유다가 사망했다. 납달리는 1567년에 132세로 사망했어요. 납달리가 좀 더 유다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유다하고 같은 해 출생했지만 좀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에 퇴출되고 17년 지나서 납달리가 132세로 사망했다. 1698년 야곱이 88세에 스불론이 사망했다. 1584년 이때는 힉소스 왕조가 퇴출됐을 때 그 해에 스불론이 사망했다. 그 같은 출생으로 가시 1698년 야곱 88세에 출생했는데 1573년 125세로, 그러니까 요 스불론보다는 한참 오래 살았어요. 요 사람은 요때 그 힉소스 왕조 망할 때 그때 이렇게 사망했고, 요 사람은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도 11년을 더 살았어요. 11년. 그러니까 요 스불론보다는 11년 더 사는 거예요. 나이가 114세, 여기는 125세, 11살이 조금 더 늦게 오래 살았어요. 1697년 야곱이 89세에
이사갈이 출생했고 이사갈은 1575년 122세로 사망했다. 힉소스 왕조가 퇴출되고 9년 후에 이사갈이 사망했다. 아셀은 야곱 89세 때 출생을 같이 했지만 1574년 123세로 사망했다. 123세.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이때 퇴출되고 10년, 여기는 9년, 10년. 그러다 요 사람보다는 한 살이 많은 거야. 122세, 123세. 그 다음에 1696년 야곱이 90세 때 출생한 단은 1576년 120세로 사망했다. 그래서 단은 힉소스 왕조가 퇴출되고 나서 8년 후에 단이 사망했다. 디나는 사망 날짜가 기록이 없어서 사망 날짜는 모르고 1690년 야곱이 91세 때 출생한 요셉은 1585년 110세로 아직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기 1년 전에 사망했다. 그 다음에 1686년 야곱이 100세 때 출생한 벤자민은 사망 기록이 없어서 사망 날짜는 몰라요. 또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것도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1577년 야셀의 책이 62장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역사 기록에는 힉소스 왕조가 퇴출된 후 7년 후에,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퇴출된 것이 요때인데 요때 7년 후에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전, 원한에 섞인 전쟁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그 형제 에서가 147세로 피살을 당하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에서의 원한을 갚기 위한 전쟁을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야셀 책 62장 1577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이집트 이주한 지 79년이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 루벤이 애굽 땅에서 죽었다. 루벤이 죽을 때 그의 나이는 125세였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쭉 해서 위에 설명한 야곱의 12아들들이 쭉 사망하는 이제 기록이 쭉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사갈이 죽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아셀이 죽을 때, 그 다음에 여기 갓이 사망했을 때, 이렇게 해서 쭉 이제 12아들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1572년 야세르체 62장 6절에 보면 이집트 이주 후 84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84년이면 1572년이에요. 1571년 2년 하닷의 통치 기간에 50 통치 50, 그러니까 요것은 영문 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닷의 통치 기간은 38년, 하닷이 통치 38년. 이렇게 에돔의 통치자 왕 하닷에서 모든 자손들을 모았다. 그가 그의 온 군대를 준비시켰으니 약 40만 명,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약 40만 명을 모았고, 그가 그의 길을 모압의 땅으로 전쟁하여서 모압으로 쳐들어갔다. 그가 모압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다. 그들로 하여금 그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기 위함이었다. 1572년 모압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듣고 매우 두려워하였다. 이에 그들이 미디안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이 자기들과 싸우는 일에 전쟁하는 일에 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닷이 이렇게, 하닷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하닷과 싸우는 일에 그들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통치 38년 차, 여기 보면 하닷 통치 38년 차, 여기 보면 요 사람이 요때부터 통치를 했는데 여기서 38년을 빼보면 1572년에는 하닷이 통치 38년 차,
그래서 영문으로 50이라고 썼는데 50년이 아니고 제가 계산한 게 하닷 통치 38년 차가 맞아요. 여기 이렇게 하닷 통치 38년 차 이렇게 여기다 붙여서 하닷 통치 시작한 것이 1610년이면 거기서 38년 빼서 1572년에 1570년 하닷 통치 38년 되는 해에 이렇게 자 1572년 야셀책 62장 8절 하닷이 모압의 땅에 전쟁하기 위해서 쳐들어갔다. 모압과 미디안의 자손들이 그와 전쟁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들이 모압의 들판에서 그를 대항하여 스스로 전투 대열을 이루었다. 하닷이 모압과 싸웠다. 모압의 자손들과 미디안 자손들이 많이 죽고 쓰러졌으니 약 20만 명이 죽었다. 그 전투가 모압에게 매우 버거웠으니 그 전투가 그들에게 불리한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의 손이 약해졌다. 그들이 후퇴하였고 미디안의 자손들로 그 전투를 이어가도록 남겨두었다. 미디안의 자손들이 모압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그 전투에서 그들 스스로 강하게 하며 하닷과 그의 온 군대와 싸웠고 온 미디안이 그 앞에서 쓰러졌다. 하닷이 온 미디안을 강하게 쳤으니 그가 칼끝으로 그들을 죽였다. 모압을 돕기 위해 나온 그들을 그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미디안 사람들이 전멸이 됐다는 거예요. 또 미디안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멸망하였을 때 모압의 자손들은 달아났다. 그때 하닷이 온 모압으로 하여금 그에게 조공을 바치겠다. 이에 그들이 그의 손아래에 있게 되었고 그들은 해마다 조공을 바쳤으니 지시된 대로 했다. 하닷이 그의 땅으로 돌아갔다. 1년이 지나서 그 땅에 미디안의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이 들으니 그들이 모든 형제들이 모압으로 인하여 하닷과 싸우다가 모압의 자손들이 전투에서 후퇴하며 미디안들로 혼자 싸우도록 미디안 사람들로 홀로 싸우도록 남겨두었다는 바람에 멸망하였다고 하더라. 이에 미디안의 통치 왕자들 중 5명이 그들의 땅에 남아있던 그들의 형제들과 결의하니 그들이 원하는 형제들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모압과 싸우기로 하였다. 미디안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형제 동쪽의 자손들과 그들의 모든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쟁 참전 요청을 하니 아브라함의 노년에 취한 첩들 그들의 모든 자손들이 모압과 싸우기 위해서는 미디안을 돕기 위해 나왔다. 모압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매우 크게 두려워했으니 동쪽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함께 집결하였습니다. 그들 모압 자손들이 에돔의 땅에 하닷의 베닷의 아들 하닷에게 전가를 보내며 말하되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 모압을 도우라. 우리가 미디안을 칠 것이라. 이는 그들 모두가 집결하여 우리 모압을 향하여 전쟁하러 오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전투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오고 있으니 전투에서 패한 미디안의 원한을 갚기 위한 것이라. 에돔의 통치왕 베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온 군대와 함께 나가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압의 땅으로 갔다. 미디안과 동쪽의 자손들의 모압의 들판에서 모압과 싸웠다. 그 전투가 그들 사이에 매우 치열하였다. 하닷이 미디안의 모든 자손들과 동쪽의 자손들을 칼끝으로 쳤다. 이에 하닷이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모압을 구하였다. 미디안과 동쪽의 자손들 중 남은 자들이 하닷과 그의 군대 앞에서 달아났다. 이에 하닷이 그들의 땅까지 추격을 하고 그들을 매우 심하게 사륙하였다. 죽은 자들이 길가에 엎드러졌다. 하닷이 미디안 손으로부터 모압을 구원하였다. 이는 미디안의 모든 자손들이 칼끝으로 쓰러졌기 때문이었다. 하닷이 그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로 미디안의 자손들이 모압의 자손들을 증오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을 위한 전투에서 싸우다가 엎드려졌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언제나 크고 심한 적의가 있더라. 모압 땅에서 길에서 발견된 모든 미디안 사람들이 모압의 칼에 죽었다. 또한 미디안 땅에서 길가에 발견되는 모든 모압인들이 미디안의 칼에 의해서 죽었다. 이러한 날들이 미디안과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고 모압인들이 미디안들에게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서로 죽였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애굽에서 죽으니 야곱의
내려간 지 이집트 이주 86년 되는 해, 결국 1570년에 지금 기록이에요. 1570년에 사건 기록을, 전쟁 기록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죽을 때 129세로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9세였다. 그들이 방부 처리하고 그를 관에 넣었다. 그가 그들을 자녀 손에 넘겨줬다. 이렇게 해서 납달리가 사망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1565년 야세렛의 62장 25절,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주한 지 91년이 되는 해에 1656년에서 91년을 빼면 1656, 1565, 1565, 1565년에 시팀의 자손들을 통치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통치기간이 이렇게 된 거 50년 동안 통치한데, 그 중에서 통치 14년 차. 여기 영문 야세렛 책에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1565년 아프리카 자손들이 평상시처럼 시팀의 자손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나왔다. 반면 그들이 지난 스보가 통치하던 그 기간 13년 동안은 그들을 약탈하러 나오지 않았었다. 그래서 요게 14년 차에, 통치 14년 차에 영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요거, 제가 계산한 게 맞아요. 요 기간 동안에, 통치 기간 동안에 1579 빼기 14년이면 1565, 여기가 1565가 맞아요. 1565, 1554,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요 사람의 총 통치기간 요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1565년에 여기가 해당이 돼요. 통치 14년 차에. 그래서 지나간 13년 동안은 그들이 약탈하러 나오지 않았었다. 그 얘기예요. 1565, 그들이 그 해 통치 14년에 그들에게 나왔다. 이에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통치 14년 차,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 통치 14년 차에 1565, 여기 또 1554, 이렇게 그들 사람 중 일부와 함께 그들에게 나와서 그들을 심하게 쳤다. 이에 아프리카 군대들이 에서의 손자 스보 87세, 통치 14년 차에 87세요. 앞에서 도망하며 그 앞에 쓰러져 죽었다. 에서의 손자 스보가 그의 사람들을 추격하며, 요때는 87세요. 그의 사람들을 추격하며 아프리카 근처까지 나아가서 그들을 쳤다. 1565, 역시 87세 14년차 행한 일에 대해 아프리카 앵기스가 통짜 왕이 들으니 그 일이 그를 심히 곤란하겠다. 앵기스가 모든 날 동안에 에서의 손자 스보 통치기간 이렇게 되고, 1565 모세가 출생 39년 전의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21년이 지났을 때 1563년 여기에 야곱의 아들 레이가 137세로 죽었다. 그래서 이때가 1563년. 그래서 지금은 이제 1563년에 해당하는 역사 기록에 야세렛의 63장 1563년 야곱이 130세가 이집트 이주한 이후 93년이 지났을 때 1656에서 93년 빼면 1563, 요때에 레이가 137세로 애굽에서 죽었다. 레이가 죽을 때 그의 나이는 137세였다. 자, 레이는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1585년보단 22년을 더 오래 생존했다. 이렇게. 또 이집트 이주 93년이면 1563, 모세가 출생하기 37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1563 빼기 37은 152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1563 야사르책의 63장 2절 레이가 1563년 1563에 사망한 후에 온 애굽인이 보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다 죽었더라. 이제 늙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시파라 통치 1584년에 멸망한 후에 21년이 지나서 레이가 1563년에 사망했다. 야살의 책이 63장 1563 야곱의 아들 레이가 137세로 애굽에서 죽었다.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지 여기 이집트 18왕조 통치 후 21년 여기 같은 여기 이렇게 같은 내용 이렇게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날로부터 애굽에서 떠나오는 날까지 출애굽할 때까지 1446년까지 여기 1563 이 이후로 여기 1563 이후로 (1563년) 기원전 이 이후로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날로부터 애굽을 떠나오는 날까지 1446년까지 여기서 1446년이면 요까지면은 1446까지 이렇게 하면 1563 빼기 1446이면 거의 한 117년 117년간은 아주 괴롭혔다는 거예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들 자녀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날로부터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날까지 1446년 이때 이후로 1446년까지 117년 동안 아주 괴롭혔다.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포도원과 들판을 그들이 그들 손으로부터 빼앗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모든 우호한 집들과 애굽의 모든 기름진 것, 밭과 포도원들을 빼앗았다. 그때 애굽인들이 야곱의 아들로부터 모든 것을 뺏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중요한 거는 그때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았다. 요때 이렇게 여기 자, 이렇게 1563년 이후 1446년까지 출애굽할 때까지 117년 동안 그때 애굽인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괴롭혔다. 이렇게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중요해요. 1563년 그때는 1563년 자, 야살의 책의 63장 1563년 3절 그때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 생명이 약해질 때까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이집트 왕조 통치 시작한 것이 1584년 이후 21년 후 1563년 그때부터 야곱의 아들 레이가 애굽에서 죽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때부터 1563년부터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았다. 1563년 이후 1446년 출애굽할 때
요때까지 117년 동안 엄청나게 괴롭혔다. 이렇게. 자, 야셀의 책의 64장 8절을 인용해 보는데 1554년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힉소스 왕조는 요때 멸망을 했고 요때 힉소스 왕조가 멸망. (30년) 후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가 1554년에 이집트 18왕조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 이렇게 있는데, 자,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형제 에서가 147세로 야곱이 147세 사망했을 때 야곱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매장하려고 갔을 때 야곱의 장례식을 회방하던 에서가 147세가 막벨라 굴에서 목이 잘려서 피살당하는 그 사건에서 에서의 추종자 40명이 거기서 전사 사망했고,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이집트의 총리 야곱의 아들 이집트 총리 요셉 56세에게 모두 전쟁포로 잡혀가서 이집트로 전쟁포로 끌려가서 거기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전쟁에서 포로 잡힌 그 스보가 탈출을 해서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원한 복수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그 상황이에요. 여기. 그래서 스보가 98세에 1554년에 이집트 18왕조를 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 근데 이집트 18왕조를 죽이기 위해서 타겟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이집트 18왕조 내에 거주하는 야곱의 후손들을 원한 복수하기 위해서 쳐들어간 거예요. 18왕조 내에 거주하는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다 사망했지만 야곱의 아들들 이렇게. 자, 18왕조 내에 거주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사망했다는 사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백전백승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있으면 전쟁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들이 죽고 나서 아직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야곱의 후손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원한 전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이집트 18왕조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예요.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전쟁. 그의 형제 에서의 피살로 인해서 자손들이 에서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에서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자, 야셀의 책 64장 8절.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다 죽었으며 총리 요셉 110세 1585년 또 그의 12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 레이가 제일 늦게까지 오래 살았는데 1563년에 늙어 죽었다는 것과 힉소스 왕조 멸망 21년 후에 다 죽었다는 것과 그의 모든 후손들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아직 애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에서의 손자가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을 때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전쟁은 1554에 일어나요. 1554에. 이때는 힉소스가 멸망하고 30년 후 1544에 스보가 98세로
98세로 전쟁을 일으켜요. 스보가 98세로 전쟁을 일으켜요. 자, 그래서 1554년 에서 손자 스보가 98세에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수하려고 이집트 18왕조로 쳐들어갔다. 애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30만 명의 전쟁이 나갔고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착출했는데 150명을 예비 부대로 불러서 대기시키고 이 전쟁이 1554년에 일어났다. 1554년 전쟁에서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가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아메노텝이 죽었다. 전사를 했는지 병사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이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 기록이 있고 사망 기록이 있고 단지 아메노텝 1세가 전사했다는 기록은 아직은 찾질 못했어요.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로 그의 아들 메롤 투투모세 1세가 20살에 그 전쟁 중에 왕이 됐다. 그래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메롤 투투모세 1세가 급하게 왕이 된 거예요. 자, 1585년, 1584 이후 30년 지나서 1553년 요셉의 사망과 그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그때 다 죽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원인이 돼요. 1584년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왕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1584년 전사한 후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후 30년이 지났을 때 요때 1554년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전쟁. 그 형제 에서가 막벨라 굴에서 야곱의 장례식을 회방하다가 거기서 막벨라 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서 피살 에서의 목이 잘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바로 그게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에서의 추종자 에서가 목이 잘려 그 중에서 사망했고 또 에서의 추종자 40명이 그 전투에서 죽었고 나머지 살아있는 에서의 추종자는 모두 다 그 당시에 총리 요셉 56세 지휘하에 모두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집트에서 54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나중에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한 이후 그 전쟁 포로들이 몽땅 다 탈출을 했다. 54년 동안 포로 잡혀서 전쟁 포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 탈출을 했다. 그 이후에 계속 원한 섞인 보복 전쟁이 계속 이루어져요. 자, 1554년 전쟁 에서 손자 스보가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야곱의 후손들이 복수하려고 이집트 18왕조 아메노텝 1세 과거 힉소스의 왕조 수도로 쳐들어갔다. 애굽의 자발적인 참여로 30만 명의 전쟁이 나갔고 노예 이스라엘은 150명 예비부대로 대기했고 연합군 80만 명이 패전했다. 스보의 연합군, 여기는 연합군이라는 게 스보의 연합군이에요.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이 패전했다.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은 야후와의 전쟁이었다. 야후와의 전쟁. 이집트 18왕조 두 번째 통치자 왕 파라오 아메노텝 1세가 그때 죽었다. 전사했는지 뭐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큰 전쟁이 났을 때 아메노텝 1세가 죽었다. 그의 아들 메롤 투투모세 1세, 메롤 왕 투투모세 1세. 자, 이 메롤은 야세르 책에만 나오고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에는 메롤이라는 용어도 없고 투투모세 1세라는 용어도 없어요. 투투모세 1세는 역사학자들이 역사책에 기록한 그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통치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투투모세 1세, 2세, 3세 뭐 이렇게 나가고 메롤 왕, 그 다음에 아디캄 이거는 다 메롤 개인 이름이에요. 개인 이름을 야세르책에서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개인 이름이 있었지만 역사학자들은 그 후에 한참 후에 이제 붙여준 이름이기 때문에 투투모세 1세, 역사학자들이 따지는 투투모세 1세, 20살에 왕이 됐다. 94년간 통치하고 114세로 사망했다. 단독 통치 55년 동안. 그래서 요때 20살에 통치를 하기 시작해서 요때까지 단독 통치 55년 동안. 여기는
114세로 사망할 때 1460년. 그래서 1554년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롤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통치를 시작하기 위해 전쟁 중에 1554년 이집트 18왕조 통치 시작했다. 그래서 자, 야셀의 책에 64장 8절을 인용해 보는데,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죽었으며 총리 요셉이 110세 1585년에 사망했고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다 사망했다. 제일 오랫동안 사는 사람이 레위인데, 레위는 1563년에 죽었다는 것.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도 21년 후 1563년에 그들의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에서의 손자 스보가 요때 통치기간이 요럴 때 들었다. 그래서 요 중간에 1554 요렇게. 그래서 전쟁을 1554년에 요때 일으켜요. 그래서 들었기 때문에 이때는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30년이 지나서 에서 선조 스보가 98세에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수하려고 1554년에 이집트 18왕조를 쳐들어갔다. 애굽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30명이 전쟁에 나왔고 노예 이스라엘은 150명의 예비 부대로 전투 대기. 이것이 야후와의 전쟁이었다. 1554년 애굽의 통치자왕 파라오 아멘호텝 1세가 두 번째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죽었다. 그때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사망했다고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쟁에다가 전사했다. 그 기록은 아니고 어쨌거나 큰 전쟁이 일어났고 아멘호텝 1세가 그때 같은 시기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로 그의 아들 20살의 투트모세 1세가 갑자기 왕이 됐다. 그래서 전투에 참여하지도 못한 투트모세 1세가 있어요. 자, 야셀의 책 63장 세 번째 줄에 이어서 9년 후에 1554년에 야후와 전쟁으로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 원한 전쟁이고 그 형제 에서 147세가 피살을 당한 것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한 전쟁이었다. 역사 기록에 야셀의 책 63장 역사 기록 야셀의 책 63장 4절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여기를 인용을 해서 기록을 읽어보면 4절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656년 이집트 이주한 지 1656년부터 102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1656에서 102년을 빼면 1554년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아멘호텝 1세가 죽었다. 전사 또는 병사 확실히는 모르지만 큰 전쟁통에 죽었어요. 야후와의 전쟁이었고 이집트 18왕조의 세 번째 통치자로 그의 아들 메롤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기 시작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그때 죽었다. 야셀의 책의 63장 5절 다른 세대 18왕조 1584년 요때는 이제 1584년 힉소스 왕조 새로운 18왕조가 1584년에 그들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후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기 시작했다. 여기는 이제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1584년 자,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힉소스 왕조 1584년에 이집트를 통치하고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이 아들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과 애굽에서의 그들 모든 행사를 몰랐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요때는 1554년이니까
정확하게 30년 후에요. 요때하고는 30년 차이가 나니까 요때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30년 후에 30년 후 그러니까 여기 이들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 힉소스 왕조에서 힉소스 왕조의 총리 요셉의 치적을 모르는 그런 자들,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으니까 메롤투트모스 1세는 20살의 왕이 됐기에 신세대 통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년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출생하기 전에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얘기로 이 사람들 출생하기 전에니까 새로운 신세대 통치자다. 자, 1554년 야세르책 63장 6절 그리하여 온 애굽이 그날로부터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다.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근의 날 동안에 그들을 구원하던 그들의 선조 힉소스 왕조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메롤투트모스의 1세는 20세로 신세대 통치자 30년 전에 그 훨씬 이전에 30년 그 훨씬 이전에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1656의 1656 이집트 이주 당시 심한 기근 이렇게 그러면 굉장히 오래 차요. 거의 한 102년 차이 나는데 102년 전에 102년 전의 총리 요셉의 치적을 모르는 1554년 신세대, 당연히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야셀의 책의 63장 7절 이것 또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훗날에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며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로 그들의 엘로힘 여호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총리 요셉이 통치하던 살기 좋은 시절의 힉소스 왕조가 1584년에 멸망하고 이집트 18왕조가 통치하기 시작한 그 권력으로 들어선 지 30년이 지나서 1554년 투트모스의 1세 20살에 통치하던 시절에 의도적인 강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됐다. 메롤투트모스의 1세 신세대 통치자. 여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면 메롤투트모스의 1세는 신세대 통치자고
그 다음에 102년 전에 그 사건, 그 업적을, 총리 요셉의 그 업적을 모르는 사람들 당연히 그 몰라요. 이렇게 해서 야세제 63장 8절, 야호와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연고로 애굽에서 행하실 표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들의 손조 야호와의 엘로힘을 두렵게 하고 그분의 모든 길 안에서 행하려 함이라.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 야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스보가 다른 나라를 전쟁으로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가 끝나고 이제 야호와 전쟁으로 승리를 하니까 아주 기가 차가지고 기가 살아서 야곱을 이번에 이제 공격하자. 그래서 같은 해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